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 집에서 제일 깨끗하게 사시던 분들이 가장 많다는 거요. 이상하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처음 노년 건강 연구를 시작했을 때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샤워하시고 손톱 발톱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병원보다 깨끗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다리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양원 알아보고 계신다고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 계속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요양원 5곳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 몸은 깨끗한데 손발이 얼음장이었습니다. 다리는 붓고 손은 떨리고 밤엔 잠을 못 주무세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깨끗이 씻었지만 따뜻이 씻지 않았구나. 제 이름은 정혜석입니다. 30년간 노년자립 건강을 연구해온 생활건강 박사고요. 오늘 여러분께 딱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샤워하실 때 무릎 뒤를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내용 모르시면 10년 후에 정말 후회합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박사님, 저 이제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딸이 요양원 알아보래요. 72세 되신 분이었는데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샤워하실 때 무릎 뒤쪽 따뜻하게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긴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릎 뒤를 한번 만져보세요. 진짜로요. 영상 멈추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지 않나요? 그곳이 바로 여러분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거기가 막히면 독이 쌓여요. 그럼 다리가 붓고 무거워지고 결국 못 걷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냥 비누칠만 하고 지나가세요. 30년, 40년을 그렇게 씻어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수천 명을 만나봤는데요. 요양원 가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딱 5곳을 제대로 안 씻었더라고요. 아니, 정확히는 씻긴 씻었는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손바닥은 깨끗한데 차갑고 무릎 뒤는 깨끗한데 딱딱하고 사타구니는 깨끗한데 림프가 막혀있고 목덜미는 깨끗한데 뇌혈류가 안 돌고 명치는 깨끗한데 자율신경이 죽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생 건강을 위해서 깨끗이 씻어왔는데 그게 오히려 몸을 차갑게 만들고 순환을 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건강해지려고 열심히 씻는데 그게 오히려 요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이걸 바꾸는데 딱 5분이면 됩니다. 하루 5분만 제대로 투자하면 10년 후에도 혼자 걷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생활할 수 있어요. 요양원? 생각도 안 하셔도 됩니다. 믿어지세요? 저도 처음엔 안 믿었어요. 샤워 방법 하나 바꿨다고 인생이 바뀐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봤습니다. 수백 명이 달라지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71세 할머니 한 분은 지팡이 짚고 오셨다가 한 달 뒤에 뛰어오셨어요. 진짜로요. 73세 할아버지는 30년 먹던 수면제를 2주 만에 끊으셨습니다. 68세 여성분은 치매 검사 받으러 가려다가 한 달 만에 기억력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이게 다 샤워 방법 하나 바꾼 겁니다. 5분이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끄고 싶으시죠? 에이, 샤워가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30년 전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3분만 더 들어보세요. 딱 3분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병원에서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거든요. 약도 안 팔리고 치료도 필요 없으니까요. 그냥 샤워할 때 5분만 제대로 투자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손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세요? 거기 신경이 7,000개 있는 거 아세요? 온몸 장기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찬물로 헹구고 끝내시잖아요. 그럼 소화 안 되고 가슴 답답하고 그래요. 목덜미는요? 지금 만져보세요. 돌덩이처럼 딱딱하지 않으세요? 거기가 뇌로 가는 마지막 통로예요. 거기 막히면 기억력 떨어지고 머리 무겁고 어지럽습니다. 치매 검사? 그 전에 목덜미부터 풀어보세요. 명치는요?
지금 꾹 눌러보세요. 아프시죠? 거기가 자율신경 중심이에요. 거기 막히면 잠 안 오고 불안하고 답답해요. 30년 불면증 가진 분도 2주 만에 잠 잘 수 있었어요. 이거 다 5분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고 계속 잘못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엔 다리가 붓기 시작합니다. 10년 후엔 지팡이 없이 못 걸어요. 15년 후엔 자식들이 요양원 알아봅니다. 그게 다 샤워 5분 때문이에요. 믿기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딱 5곳만 알려드릴게요. 손바닥, 무릎 뒤,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만 따뜻하게 자극하면 됩니다.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근데 끝까지 안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명치 자극법을 못 보세요. 그럼 불면증은 평생 가는 겁니다. 마지막 5장에 나오는 5분 루틴도 못 보시고요. 그럼 오늘 배운 거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 샤워하실 때 무릎 뒤를 씻으세요? 아니면 그냥 물만 흘리고 지나가세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최명자님이라고 71세 되시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화로 먼저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목소리가 정말 지쳐 계셨습니다. 박사님, 다리가 자꾸 붓고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요양원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명자님을 직접 만났을 때 놀란 건 이분이 평생을 정말 깔끔하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샤워하시고 발톱까지 직접 다듬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집안도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요. 그런데도 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밤만 되면 종아리가 터질 듯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명자님 다리를 살펴보니 피부는 깨끗한데 오금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으로 살짝만 눌러도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자님, 씻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몸은 깨끗하지만 순환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오늘부터 이곳을 따뜻하게 자극해 보세요. 명자님은 반신반의하셨어요. 30년을 이렇게 씻어왔는데 갑자기 방법을 바꾸라니 쉽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저를 믿고 따라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샤워할 때 오금과 사타구니, 목덜미를 따뜻한 물로 천천히 자극하고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명자님이 제 연구소에 다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사님, 이제는 다리가 정말 가벼워요. 밤에 전기장판 안 켜도 되고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그 짧은 한 달이 명자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명치 자극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명자님처럼 여러분도 작은 변화만으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샤워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다리 부종, 손발 저림, 불면증까지 개선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강을 망치는 씻는 착각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바닥은 깨끗이 씻는데 항상 차갑게 남아있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손바닥에는 신경이 7,000개 이상 분포되어 있어요. 온몸의 장기와 직접 연결된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비누칠만 하고 찬물로 헹구거나 급하게 씻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국립의료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혈류 속도가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보다 따뜻하게 자극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바닥 온도가 올라가면 심장도 편해지고 소화기관도 활성화됩니다. 제가 만났던 대전의 김만수님이라고 72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손바닥이 항상 차가워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늘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식사를 해도 금방 체하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요. 제가 손바닥을 만져보니 정말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래서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따뜻한 물로 손바닥을 30초 정도 박수치듯이 두드려 보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합곡이라는 부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손바닥 전체에 열이 돌면서 소화 기능도 살아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박수 소리가 너무 크면 손끝만 자극되고 손바닥 중심부는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세기로 손바닥 전체를 골고루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수님은 이 방법을 2주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소화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손바닥 지금 따뜻하신가요? 차갑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로 많이 놓치는 부위가 바로 오금입니다. 무릎 뒤쪽에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씻지 않으면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합니다.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막히면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면서 다리 전체가 무겁고 아파집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오금을 규칙적으로 자극하면 림프 순환이 2배 가까이 향상된다고 해요. 림프가 잘 돌아야 부종도 빠지고 피로 물질도 배출되는데 오금이 막히면 이게 전부 정체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수민 님이라고 68세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서 지팡이 없이는 걷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양말 자국이 저녁만 되면 깊게 패이고 신발도 오후가 되면 꽉 끼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금을 살펴보니 딱딱하게 굳어 있고 눌렀을 때 통증도 심했습니다.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오금에 30초 정도 쏘이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3개로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프실 수 있지만 점점 부드러워지면서 순환이 살아난다고 말씀드렸죠. 수민님은 이 방법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셨는데 놀랍게도 지팡이 없이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셨어요.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강도를 낮추세요. 자극은 편안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 뒤쪽 혹시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세 번째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민망해서 대충 씻거나 아예 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바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사타구니가 막히면 하체 전체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다리가 차갑고 무거워집니다. 영국 임페리얼 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막히면 면역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요. 림프절은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 같은 곳인데 여기가 막히면 독소가 쌓이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는 겁니다. 광주에 계시는 김철수님이라고 73세 되시는 분은 밤마다 다리가 차가워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두꺼운 양말을 신고 전기장판을 켜도 다리만 얼음장처럼 차갑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뻐근하고 걷기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고요. 제가 사타구니 부위를 확인해 보니 림프절이 부어있고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 사타구니 부위에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5초씩 5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를 10번 해보라고 했죠. 철수님은 3주 만에 다리가 따뜻해지는 걸 느끼셨대요. 밤에 전기장판 없이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게 됐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강하게 누르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순환을 돕는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합니다. 요즘 다리가 차가워서 내복 입고 주무시진 않으신가요? 사타구니만 제대로 관리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목덜미입니다. 목 뒤쪽 부분이죠. 여기는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살리는 곳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마지막 통로가 바로 목덜미거든요. 여기가 굳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면서 머리가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학센터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목덜미 근육이 뭉친 사람은 뇌혈류가 37%나 감소한다고 해요.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는 거죠. 심하면 어지럽고 두통까지 생깁니다. 박술래님이라고 70세 되시는 분이 계셨어요.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 말도 까먹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대요. 제가 목덜미를 만져보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혈액순환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술래님께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쏘이고요.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1분간 마사지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술래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물건도 잘 찾고 대화할 때도 훨씬 또렷해요. 가족들이 다 놀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목덜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따뜻한 물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차가운 물은 오히려 근육을 더 굳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하세요. 지금 목덜미 만져보세요. 혹시 돌처럼 굳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명치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이죠. 여기를 씻지 않으면 마음이 굳습니다.
명치는 우리 몸의 보일러실이자 자율신경의 중심이에요. 여기가 막히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잠도 안 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명치를 매일 마사지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합니다.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불면증, 불안감, 소화불량이 모두 이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조명숙 님이라고 68세 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대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대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피곤한데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요. 제가 명숙님 명치를 눌러보니 딱딱하면서 통증이 심했어요. 자율신경이 완전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손으로 명치의 원을 그리며 1분간 마사지하고요. 그 상태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기를 5번 반복해 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명숙님이 수면제를 끊으셨어요. 밤에 명치를 마사지하고 나면 가슴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30년을 고생했는데 단 2주 만에 달라진 거예요. 다만 눌렀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시면 중단하시고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세요. 여러분도 명치를 한번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이 5부위만 제대로 씻으면 됩니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온몸의 순환이 살아나고 자립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방법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는 단순히 때를 씻는 시간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를 되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빨리 씻고 나오려고 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비누칠하고 헹구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5분만 투자하시면 몸 전체의 순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가 가장 좋습니다. 손을 대봤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면 딱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적당히 따뜻한 물로 천천히 자극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손바닥을 30초 동안 박수 치듯 두드려 주세요. 따뜻한 물을 손바닥에 받으면서 천천히 두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손바닥 전체에 열이 돌면서 소화 기능도 좋아지고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오금에 온수를 30초 정도 쏘여주세요. 샤워기를 오금 뒤쪽에 대고 따뜻한 물이 골고루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리 전체의 림프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사타구니를 30초 동안 눌러주세요. 먼저 따뜻한 물을 30초 정도 쏘이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5초씩 5번 정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쓸어내리는 동작도 10번 정도 해주시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확 살아납니다. 네 번째, 목덜미를 1분간 마사지해주세요. 따뜻한 물을 목덜미에 1분 정도 쏟아붓고요.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다섯 번째, 명치에 원을 그리며 1분간 호흡하세요. 따뜻한 손으로 명치 부위에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5번 정도 반복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5가지 동작을 합치면 정확히 5분입니다. 손바닥 30초, 오금 30초, 사타구니 30초, 목덜미 1분, 명치 1분. 딱 5분이면 온몸의 순환을 완전히 깨울 수 있어요. 이 루틴 오늘부터 바로 해보시겠어요? 혈류가 좋아지면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까지 편안해져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순환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도 처음부터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짧게 시작하세요. 각 동작을 15초씩만 하시고 익숙해지면 점차 늘려가는 거예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하면 오히려 어지럽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부위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날은 손바닥만 집중해서 해보시고요. 둘째 날은 손바닥과 오금, 셋째 날은 손바닥과 오금과 사타구니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5일 안에 전신 루틴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30년, 40년을 한 가지 방식으로 씻어오셨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집니다. 다리가 가벼워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몸의 온도를 오늘 느껴보셨나요? 손바닥 한번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으신가요? 오금은 어떠세요? 딱딱하게 굳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이 순간 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병원 갈 일도 줄어듭니다. 약 먹을 일도 줄어들고요. 무엇보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자립 건강이에요. 요양원에 가지 않고 끝까지 내 집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하는 작은 습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샤워도 마찬가지예요. 5분만 제대로 투자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5부위,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부위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샤워할 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분명히 느껴질 겁니다. 몸이 가볍고 개운한 느낌 말이에요.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는 시간보다 짧아요. 그 5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깨끗이보다 따뜻이입니다. 피부를 문지르는 게 아니라 순환을 깨우는 샤워가 진짜 건강한 샤워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피부 표면만 신경 썼어요. 때를 벗기고 비누칠하고 깨끗하게 씻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순환이 막히면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자립의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잘못된 씻는 습관은 몸을 차갑게 만듭니다. 차가운 물로 급하게 씻고 중요한 부위는 대충 넘어가고 순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 결국 요양원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된 샤워 습관을 가진 분들은 80세, 90세가 되어도 혼자 걷고 혼자 생활하세요. 다리가 가볍고 머리가 맑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5분 루틴에 있어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자극하면 소화가 좋아지고 심장이 편안해집니다. 오금을 풀어주면 다리 부종이 빠지고 걷기가 편해져요. 사타구니를 관리하면 하체가 따뜻해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목덜미를 마사지하면 뇌혈류가 좋아지면서 기억력과 집중력이 살아납니다. 명치를 눌러주면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이 모든 변화가 단 5분으로 가능합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샤워 시간에 5분만 제대로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립 건강의 시작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샤워할 때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만 쏘이세요. 딱 30초만요. 그 30초가 여러분의 다리를 살립니다. 다리가 살아나면 마음도 살아나고 기억도 살아납니다. 내일은 손바닥을 추가해 보세요. 모레는 사타구니를 추가하고요.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 일주일 안에 완전한 루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이렇게 편안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말이죠.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을요.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씻느냐, 어떻게 걷느냐, 어떻게 쉬느냐.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내 모습을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자기 전 3분, 기억력을 깨우는 손끝 루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끝 하나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분 계신가요? 5분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손바닥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